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2일 현재 시간 밤 10시 47분입니다. 이 영상은 생방송이 아닌 녹화로 해가지고 제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뭐 있었던 일, 그리고 뭐 제가 SNS에 올라온 글들, 그리고 뭐 조중 경양, 아, 조선, 동아, 경양, 뭐 중앙, 한겨레, 그 뭐 인터넷 신문들은 말고 그래도 뭐 발간 페이퍼 종이 신문 그 쪼가리 하고, 그다음에 그 공중파 하고,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는 것을 여러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동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감을 하자고 만드는 좀 초라한 영상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많은 인생의 가는 길에 험한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음에 또 이제 엄청 또 힘든 일을 당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부모 형제 중에서 그 천국이나 그 극락에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여러 가지 인간관계는 뭐 하루 웃고 하루 울고 하루 화나고 막 감정이 기복적으로 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평정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유전자도 줘야 되고, 다음에 타고난 성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훈련과 시험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 인격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포악하거나 화를 잘 내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아휴, 부끄럽죠. 세상 살면서 짧게 살아가는 인생, 화내고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우리가 각박한 도시 생활하고 인생생활 생존 경쟁에서는 또 남을 또 짓눌러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TV 조선 채널을 딱 저녁에 딱 보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구급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서울 한 거리에서 그 데모를 했어요. 피켓 시위도 하고 그들이 이제 하는 것을 저는 영상에 담지 못하고 그랬는데, 많은 언론들이 담아가지고 만든 걸 딱 보고 그러니까, 종편에서 만든 걸 딱 보고 그러니까 저희 때 같은 경우도 그 구급 공무원 시험은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거기다 이제 7급에서 시험 보려고 했지. 9급까지는 이제, 왜 구급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생활이 박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수도권에 있는 시청이나 구청에 딱 가서 이제 아는 분이 이제 구급 공무원 한다고 하면은, 야, 진짜 생활 힘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거는 이제 변화된 게 없고 그래요. 근데 공무원을 왜 하려고 하는 거 하네.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은 받지 않는다 그래도 그 평생이 보장되는 철밥통이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나 대기업이나 공사 그런 데 가가지고 서로 이제 기업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오너의 마음에 안 들게 되면은 해고당하고 그럽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안정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년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장 때문에 구급이고 많이 들어가서 하는데, 요즘은 거의 다 구급 시험도 대졸자들이 다 나와서 시험 치고 그럴 거예요. 우리 때 1980년대에는 구급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하고, 그다음에 대졸자들은 거의 7급을 통해 가지고 다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워낙 다들 대졸이고 그러니까 구급도 이제 대졸자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견디기 힘들고 그럴 거예요. 대학에 가서는 엄청나게 머리를 크게
반대로 가지고 생각도 폭도 넓히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밥통 문제로 이제 생업에 종사하고 그러면은 그 공무원 그 조직 사회가 엄청나게 까다롭고 거기는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전쟁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의리 그런 게 있고 그래요. 근데 일반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 완전히 그 옛날 이방 뭐 향리 그런 이제 그런 짓 윗사람한테 충성해야지 눈밖에 나고 그러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대전에서 한 그 엘리트 그 구급 공무원이 그 저기 자살했다는 소리를 딱 듣고 그러니까 아, 마음이 좀 찡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재들은 세계 무대로 뛰어야 됩니다.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때그 산업화 하시는 그 저희 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는 뭐 저기 뭐 노동자였고 그러셨지만은 뭐 서울 올라와서 보고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식견을 넓히고 세계 무대에서 뛰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공무원 쪽으로 가고 그랬으면은 한국의 대기업은 없었죠. 자, 오늘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제 페이스북에 딱 들어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조영환 박사가 올린 글인데 좀 재밌고 그래요. 너무나 재밌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한국에 아마 저 정도 두뇌가 거의 드물고 그럴 거예요. 뭐 서울대 연대고대 뭐 스카이를 나왔다고 해도 책 하나 뭐 그 영문 학술지 하나 제대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거 오림 방송 딱 들어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이제 괜찮은 분인 거 그래요. 아, 이거 내가 이제 모르는 분야에 관해 가지고 그 뭐 저기 그 수업료도 안 됐는데 뭐 대학에서 들을 수 없는 강의를 딱딱 해주고 그러시니까 좋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그 정교수 아이들은 그 강의 안 해요. 다들 조교가 들어와가지고 끌끌끌끌끌 하고 하다가 또 한 학기 지나고 등록금 내고 아 뭐 언제 졸업하냐 뭐 어느 기업이 좋냐 뭐 니는 공무원 간다 나는 일본 간다 그러면서 이제 다들 헤어졌는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은 다 땡입니다. 땡.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도 서로 이제 또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땡입니다. 자, 오늘 그 뭐가 들어왔나 보자. 그 윤만세 대개윤들이 인간이 아닌 이유는 사기 탄핵의 피해자인 박근혜를 더 짓밟아서 보수 말살의 가해자인 윤석열 사법 반론범을 용시하기 때문이다. 어떤 빨갱이들보다 더 잔인한 악마 새끼들이 대기업 사퇴판 아닌가. 조 박사 저 말이 맞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저 정도 글을 포스팅할 수 있는 배짱을 갖고 있는 분이 뭐 없잖아. 그러니까 더욱 빛나고 그러는 거야. 한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 1년이나 2년 뒤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저런 분들은 또 이제 또 빛을 보고 그러겠죠. 근데 그 안타깝게 아스팔트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게 제가 보고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 둘이는 진짜 좋은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요.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쌍욕을 해대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그런 분들은 나는 이제 무조건 이제 감추기 30일 감추기 하고 아예 안 봐요. 국민의 김문기 아들 부바른 날 산토스의 천천히 지면 조그만 공고통 국민의 윤석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즘은 정치 웃기죠. 근데 그런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욕을 하는 그런 더러운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걔들이 만든 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걔들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요. 그게 좀 웃기는 거지. 자, 여기 자, 이게 좀 좋은 글이 올라왔는데, 패친인데, 제가 도둑질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글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게 좀 낫죠. 사람들이 다 이제 저 정도만 읽어주고 그렇잖아. 그런데 그게 뭐 지들은 팩트라고 하는데,
내가 보고 그러기에는 그거는 뭐 허위 날조 왜곡인데 특정 세력 옛날에 그 81년도 1981년도 어 전두환 정권 때 이제 연자제를 폐지해 버렸어요. 그때 해방되어 가지고 그들끼리 이제 운동해가지고 권력투쟁해가지고 지금 이제 모든 이제 곳에 들어간 남로당 후손들, 이 빨치산 후손들, 다음에 이제 뭐 광주 그 호남 쪽으로 하는 거 5.18, 5.18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정도 운동해가지고 10일 정도 운동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거기는 완전히 이제 성지화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글 올라온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간 전에 올리셨네요. 일제시대의 어떤 애국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절통함이 올렸다. 부정선거가 상습적으로 자행되어 나라가 벽천가운데 놓여도 계절은 제 갈 길을 가는 게 야속하기만 하다. 시골에서 봄에 조금 심어 놓은 고구마를 캐보니 그래도 실하게 달려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러네요. 제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좀 부정인 거는 맞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정치 뭐 권력 뭐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민초들의 그 왜 아스팔트에 나왔는가 하네. 시민단체 활동한 적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 그 또래들하고 다음에 그 밑에 있고 저같이 이제 뭐 할 일 없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신을 찾던 사람이 왜 이렇게 아스팔트 나갔나 하네. 그럼 국가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일부 특정 세력이 국가의 권력을 찬탈하는 게 도둑질하는 게 보이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갔고 그리고 증오심을 표현하고 증오심을 표현하고 뭐 전두환 찢어 죽이자 계속 하고 그러니까 나도 대학 때 이제 뭐 전두환 찢어 죽이자는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나는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랬어요. 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그때 아마 머릿속에 박혀 있어 가지고 쟤들 지금 이제 뭐 586 운동권들 애들하고는 틀리고 그러는 거죠. 쟤들 저런 시간에 나는 공부를 더 한다. 그렇게 했지. 약간 좀 이제 뭐 거짓도 들을 것 갑니다. 하기야 뭐 한국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대학 나와도 지방대학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지방생들 같은 경우 이제 자기 일자리가 그 지역에 다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지방대학 나오고 그러면은 서열에 밀려가지고 엄청나게 무시당하고 그럽니다. 그런 국가에 엄청나게 저기 손해고 그래요. 그 기업도 손해고 그래서 특정 서클했던 아이들이 이만큼 했기 때문에 경영했기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되어버리고 그런 겁니다. 지역 갈등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보수 쪽에 보고 여기 보수 쪽에는 뭐 저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아이들이 많이 있고 저쪽 이제 좌파 쪽에는 지방대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더구나 저기 뭐 노무현 때하고 문재인 때 걔들 청와대에 들어간 그 사람들 보고 그러면은 지방대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아스팔트 나와 가지고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들고 그랬어요. 왜 태극기를 왜 들었는가 하니 이 대한민국은 태극기가 우리 정체성이고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준 나라고 전통과 가치를 지켜야 한다. 다음에 성조기를 왜 미국 깃발을 왜 들었는가 하니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딱 들고 그랬는데 한 2016년, 17년, 18년까지 딱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여의도에서 나타난 정치 세력, 국회의원 선거 떨어진 아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그 태극기 든 사람들을 분열시켜 버렸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래요. 뭐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들면 안 된다. 검은 옷을 입어야 된다. 검은 우산을 써야 된다. 최근에도 뭐 10월 3일 날도 뭐 이제 검은 우산하고 검은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내가 장기적으로 보고 그러기에는 그거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희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운영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정치 세력화, 정치 목적화, 여의도에서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여의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초창기에 내려와가지고 뭐 유튜브 하지 않고 그랬다가 지금 10만, 20만 다 넘겨버리고 그랬어요. 전직 총리 뭐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유튜브 딱 보고 그러니까 무슨 아나운서 같아. 그리고 뭐
전 뭐제 MBC 앵커 하던 그 민씨도 그렇고 쭉 내려와가지고 다음에 저기 2년 뒤에 2023년, 24년도에 이제 총선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총선 준비해가지고 자기 조직화 세력화 쭉 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게 딱 눈에 보이고 그랬는데 이렇게 바른바른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암만 뭐 아스팔트 나가서 뭐 좀 하고 지금 뭐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말은 바르게 하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이 아스팔트 순수한 시민 단체들을 그 성장하는데 키워주고 물을 뿌려야 되는데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예? 짓밟아 버리고 특정히 이제 그 종교 단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세력이 이제 그 정부에서 동원된 그 때 세력만 믿고, 예?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러면은 시민 단체가 성장하지 못해요.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돈이 못하는 게 있거든. 근데 종교가 이 기독교가 미쳐버려 가지고 기독교가 된 게 맞는 말이고 그래요. 뭐 그런 이제 나오는 그 이제 선전선동하는 그 목사들 뭐 그 저기 뭐 죽어버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더럽혀 놓고 다들 이제 죽어버리고 그러면은 순수하게 남아있는 신앙인들은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또 뭐 저기 뭐 야 이거 이쁘게 생긴 거 저기 그 동지가 있는데 그 부산 출신 아줌마고 그래요. 근데 글을 했네. 선거 기간 중 후보자의 의견이 제일 일하는 건 후보자의 돈으로 선거를 치렀을 경우임. 개인 돈이 아닌 후원금으로 선거를 했는데 횡령이 있었다면 범죄가 되겠지. 후원 목적이 단일화였던 만큼 후원자들의 의견에 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지. 와, 이렇게 우리 그 여성 통치 아줌마들이 너무나 똑똑해요. 나이가 이제 뭐 그 여자들이 그 애를 놓고 뭐 아이들을 이제 뭐 그 뭐 대학교 뭐 이렇게 다 그 하고 그러면 50 딱 넘어 버리고 그러면은 그 말빨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남자들이. 바른 말 했네요. 어 근데 뭐 페이스북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 버리고 그랬어요. 모든 단체방에 딱 들어가 보고 그러면은 옛날 뭐 경기도지사 했던 사람들 거기에 대한 성토가 다 나오고 그래. 거기는 돈이 관계되어 있고 그래. 돈이 그만큼 사람을 성공시키지면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 매장해버리고 지옥으로 막 가게 만드는 게 그거 돈이고 그래요. 다음에 지금 이제 뭐 나는 이제 뭐 몰라요. 이 검사들이 정치해가지고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데 근데 문재인의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버렸잖아. 그것도 여기 이제 뭐 박정희 전두환 밑에서 일을 했던 산업화 세대하고 건국 세대는 다 이제 돌아가셨고 이 산업화 세대들이 뭐 꿍닥꿍닥 하고 그러더니 다음에 저기 뭐 김영삼계가 꿍닥꿍닥 하고 그러더니 뭐 홍준표, 뭐 최재훈이 다음에 이거 또 누구야? 그 윤석열 이렇게 뚝쭉 올리고 그러더니 그렇게 후보감이 없나? 대통령 후보감이 없나? 자, 나라 참 이게 해버리고 나도 지금 흥미가 많아요. 나도 지금 의심이 드는 게 아니 지금 이제 배우에서 누가 이거 영상을 딱 보고 그러면 알고 그러거든요. 배우에 그 좌파 쪽에서 말하는 뭐 천공 스승이 있고 천공이 있고 김건희가 그 조정받아 가지고 하는 게 맞다. 지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럽니다. 이 단체방에 이제 박근혜 명예회복위원이라는 단체방이 있는데 여기서 올라온 글이 있어요. 좀 읽어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새끼라 한 건지 이 사람이라 한 건지 또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쓰레기들.
그들의 외교는 문재인처럼 중국 가서 6끼 혼자 밥 처먹고 수행기자 폭행 당하고 왕이란 외교관 외교관한테 어깨 두드림을 당해야 외교 성공이지. 뭔가 문재인 세력은 중국 공산당한테 엄청나게 큰 약점을 잡혀 있는 집단이고 그래요. 지금도 저기 중국 공산당 애들한테 벌벌 기고,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 아이들은 뻔뻔스럽게 그 문재인 세력들을 끌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저거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어떤 거래를 하고 그랬는지. 뭐가 잠깐 들어왔는데. 에이, 참, 그 댓글을 달아도 참, 저런 댓글을 다나. 예. 그러니까 저런 댓글 달고 그러면 나는 무조건 차단해요, 그냥. 사우스 코리아. 저기, 영어 한번 좀 드릴게요. 블룸버그에 나왔는데, 사우스 코리아, 에이, 또, 이거 또, 돈 내고 봐야 되네. South Korea President's Case on Heartbeat Mike Insured U.S. Congress. 아, 그 사우스 코리아 프레시던트의 캐치 잡은 핫 마이크 인슐런팅 U.S. 컨그레스 미국 의회에서 어, 남한 한국의 대통령이 말한 게 지금 뭐 폴리티컬 해가지고 나오고 그랬는데 빠르네. 요 잠깐만 저기 예. 자 간단하게만 지금 뭐 해보겠습니다. 아, 내용이 뭔지 좀 보겠습니다. 옛날에 영어 좀 한다고 했는데 영어 독해는 잘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 회화 쪽에서는 남부르지 않게 하고 그랬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표가 조 바이든,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한국의 윤석열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바꾸고자 하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등의 문제를 논의한 뒤 미국 의원들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국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비디오 방송에서 윤은 뉴욕에서 박진 외무장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펀드 행사에서 윤 씨와 박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마이크에 포착됐다. 두 정상은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공식 논의를 하지 않고 전염병 퇴치 기금을 조성하는 자선단체 행사에서 담소를 나눴다. 미국 외교 건강 바이든 조 바이든이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보충 설명 회의에서 윤석열과 악수하고 있다. 쭉 내려와가지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윤 씨 발언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저기 이게 미국 아이들이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청와대라고 하네요. 저게 맞고 그러는 거예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윤 씨 발언이 비공식적이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사적인 발언을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전 바이든 대통령과 윤
그 대통령이 공급망 회복력, 핵심 기술, 경제목, 에너지 안보, 세계 보건 및 기후 변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우선순위 문제의 일환으로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번역이 그 대통령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잘못되고 번역이 됐네요. 야, 제가 좀 고쳐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소법 조항을 개선하는 납품을 받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아직 가동 중인 EV 공장이 없는 현대와 전기차 공장이 없는 현대와 기아 같은 한국의 주요 브랜드에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대가리 머리 글은 요번에 이제 그 US 콩그레스 미국 의회에서 그 한국 대통령이 비속어를 했다 안 했다 거기에 대한 말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영어 엉터리예요. 근데 요즘 사우스 코리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우스 코리안 리더 윤석열, 사우스 코리안 프리스턴트를 안 하고 그냥 리더로 했네요. South Korean leader Yoon Suk-yeol was overheard in shooting American lawmaker after briefing meeting President Joe Biden to discuss issues including U.S. electric vehicle. She said that South Korea wanted to change. 와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그 인공지능으로 대처하고 그러겠습니다. 자, 듣죠. Korean leader Yoon Suk-yeol was overheard insulting American lawmakers. After briefly meeting President Joe Biden to discuss issues including U.S. electric vehicle subsidies that South Korea wants to change. What an embarrassment for Biden. If these idiots refuse to grant it in Congress, video broadcast on South Korean television showed Yoon telling Foreign Minister Park Jin in New York. The comments were caught on a microphone as Yoon and Park were leaving a brief chat with Biden at a Global Fund event. The two leaders had been scheduled to hold formal discussions on the sidelines of the UN General Assembly this week and instead had a chat at the event for the charity that raises money to fight infectious diseases. U.S. diplomacy health Biden Joe Biden shakes hands with Yoon Suk-yeol. 자, 밑에 거는 이제 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의 대기업 그 자동차 두 회사의 미국 진출 그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문제가 내려오고 오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한국에 있는 기러기 그리고 좌파 언론들, 우파 언론들 좌파 우파 언론이 없고 그냥 한 통속이고 그래요. 여기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 US 콩그레스 미 의회에서 비속어를 사용했나 안 했냐 이게 쟁점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위에서 딱 나오고 그랬는데 뭐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그 뭐 모욕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미국의 블룸버그는 했네요. 한국의 윤석열 리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바꾸고자 하는 전기 보조금과 동의 등의 문제를 논의한 뒤 한국이 바꾸고자 하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등의 문제를 논의한 뒤 미국 의원들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이크 챗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면 쟤들이 말하고 그랬으면 들어간 거고 그럽니다. 자, 이 상황에서 종결 짓고 한국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 예? 새끼들 말이야. 아가리 닥치라고. 이렇게 아스팔트를 띄고 있는 하찮은 50대도 이 정도 판단을 하는데, 자네들이 왜 판단을 못 하는가? 그리고 오늘 또 저기 낮에 그 종편을 딱 보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딱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경제학자가 나와가지고 뉴스 앵커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건방지게 이거 그 앵커 새끼가 지 전공도 아닌 거에 가지고 전공한 사람이 박사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박사 의견을 청취하는 게 아니라 지 생각을 말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이 무식한 새끼 이거. 예? 여러분들 종편 보지 마세요. 아 진짜 그런 무식한 새끼들이 하는 그 방송을 왜 보나? 그러지 말고 우리 아스팔트 유튜브가 하는 방송들 보세요.
우리가 걔들보다 훨씬 더 낫지. 자,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70 넘어가신 분들, 아스팔트 나오신 분들, 다음에 그 박정희 때 뭐 이제 ROTC 해가지고 뭐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다들 이제 그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선거하고 그럴 때 그 뭐 국뽕 맞는 이야기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 시절이고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그랬으니까 그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계 무대에 나가서 그걸 이제 궁리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 뭐 선배 세대는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후배 세대들은 이제 586한테 빨대 꽂고 그러면은 우리 586 대가리하고 몸통에서는 똥만 나와요. 똥을 먹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586들은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들 뭐 머리하고 몸통에 그 빨대를 꽂고 그러니까 뭐 지혜가 나오고 경험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왔는데 이제 밑에 있는 세대들은 이제 뭐 깡통 거지 들을 수밖에 없지 뭐. 다 깡통 차야 돼. 어? 날마다 뭐 경제 새끼들 젊은 새끼들 나오고 가지고 무슨 뭐 세계 경제 10대국 니김이죠. 니김이 핫바바닥이야. 어? 니김이 사이나 마이너시 핫바바닥. 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필리핀 세계 경제 5위였댔어. 5위. 근데 지금은 최하위잖아.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것들이 그냥 아이 쪽팔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31분이고 그러네요.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자, 블룸버그에서 분명히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합의하고 그러다가 그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 영어로 나오고 그랬어요. 문자로 딱 찍혀 가지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저쪽에서는 한국의 뭐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하지 않고 코리아 청와대라고 받고 그랬어요. 자, 정권은 5년 짧게 끝나요. 또 다음 정권이 있고 만약에 이게 북한처럼 이제 왕조가 되어 가지고 김정은이가 계속 통치하고 그러면은 이런 말 못하지. 아, 자, 또 정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동화를 보고 있는데 그 동화 그 큰 제목만 보고 그럴게요. 정치 분야에서 기초연금 인상은 선심성. 네, 야 야당은 이제 초부자 감세 받겠다. 그러지 말고 니들 돈이나 좀 내라 새끼들아. 씨야. 대통령실이 아니라 청와대라고 해야지. 미국 아이들이 한국 청와대라고 하는데 코리아 청와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US 화이트하우스를 말하고 안 바뀌어. 대명사가 되어버렸는데 일개 정권의 그 5년 동안 그냥 지나가는 정권이 뭐 바뀐다고 바뀌어졌잖아. 연방제 되나? 헌법 안 돼. 지금은 청와대에서는 유동성 공급 장치에 통화 수화복 포함 안 해주지. 문재인 세력이 얼마나 저기 미국이 뒤통수를 쳤는데 미국 아이들이 이빨을 갈고 있는데 니들은 우리가 일본을 30년 동안 조정하고 그랬지만은 경제 조정하고 거지를 만들어 버리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니들 100년 동안 뭐 그거 할 생각하고 있고 그럴 건데. 아유, 기자 새끼들이 무슨 참. 기자 새끼들이 연예인이야? 아니잖아. 기자는 기자를 생활하고 그래야지. 기자들이 무슨 연예인 같아. 어? 청와대에서 뭐 유닛 발언한 것은 우리 국회의 야를 향한 것이고 봐 이제 미국에서 바로 이제 마이크 최씨 딱 찍히고 녹음 되고 딱 그러니까 미국한테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은 우리 국회의 민주당 야당을 한 게 아니고 미국의 바이든한테 언급한 게 아니다. 야, 진짜 정치 못한다.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냐. 하기야 문재인보다는 덜하네. 문재인은 수행아 기자가 얻어 처맞고 왔잖아. 얻어 처맞고 왕이 그 새끼한테 아랫사람한테 대하는 자네 하면서 자네 똑바로 해야지 하면서 하는 손바닥 당으로 덩어리 톡톡톡톡 치는 거
그런 모욕을 당한 것보다 낫네. 아유, 내가 빨리 운빨이 좋아서 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일 안 당하지. 그런 일 당하고 그러면은 그 유엔에 딱 가가지고 구두 딱 벗어가지고 구두를 이제 저기 어? 그 연설 테이블 빵빵 치면서 연설을 하지. 이준석은 야 이준석 끈질기네. 이준석은 그 조중동 경영 한겨레가 엄청나게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 이준석은 깐부 중에 깐부고 그러네 지금. 깐부야. 이준석은 깐부고 이제 이준석 건드는 아이들은 다 이제 깜빵 간다. 내 예언한다. 이준석 건드는 아이들은 다 이제 깜빵 간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싸질러 놓은 똥은 뭐 기득권들이 다 이제 스스로 다 치워버리고 그래서 그 상대편의 약점을 알고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더러운 짓을 한 걸 알고 있고 그러면은 저렇게 싸움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기득권들이 똥을 다 치워주네. 그리고 이제 뭐 이준석이 뭐 폭로하고 뭐 하는 애들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뭐 깜빵 가는 일뿐이 없네. 여기 앉아있는 내가 생각을 해도 그런 생각이 드네. 에휴, 그리고 뭐 지금 뭐 좌파 애들 방송 딱 보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 어준이가 그 이름 하나 잘 지었고 그랬어. 김은 뭐 빼고 어준 뛰어난 물고기처럼 생기고 그랬잖아. 그 생긴 게 꼭 이제 아기처럼 딱 생겨가지고 물어뜯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좌파 애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지. 여기 뭐 저기 성북구에서 뭐 저기 고대 나와가 가지고 정치하는 뭐 저기 뭐 성북 뭐 구청에 뭐 저기 그 선출직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그럼도 뭐 김호준이 방송 뭐 엄청나게 좋아하더구만. 새끼 뭐 에이 하여튼 그런 새끼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한국은 정치인이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정치인을 때려잡을 독재자가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또 이제 자 절대로 시간 50분을 넘기면 안 돼요. 다음에 조선일보 좀 보겠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마이크 채시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봐 이제 청와대에서는 말도 싹 바꾸어 말하고 그러잖아. 청와대 지금 윤 정권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 누구야? 대가리 존나게 나쁘네. 검사 새끼들이 저기 뭐 참모하나? 그러니까 그 검사들 머리에서 나올 게 뭐 있나? 어떻게 하면 사람을 법 문항 글자 몇 개로 수갑 채우고 밧줄로 꽁꽁 묶어 가지고 깜빵에 쳐넣을 생각만 하는 게 검사 판사들 아니야. 그러니까 존나 웃긴다. 이것도 속보로 나왔네. 이거 외신에서 사우스 코리안 청와대 리더 윤석열 이렇게 해가지고 조 바이든 US 프레시던트 딱딱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 새끼들 이거 참. 뭐 다른 걸 볼 거 없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다른 걸 볼 거 없어요. 오늘 제가 이제 세상 보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뭐 아스팔트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아버지 이제 좀 이제 이제 수술하셨고 다음에 또 이제 그게 또 이제 뭐 엄청나게 또 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치료 계속 해야 되고 또 요양해야 되고 간병해야 되고 이제 저도 이제 아스팔트는 이제 더 이상 못 나갈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이어하는 거 이렇게 방구석에서 저 마음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저기 구독자 엄청나게 많은 애들 뉴스 브리핑 하면서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한 게 뭐가 있나? 후원자들 돈이나 다 빨았지. 이렇게 한국 고조가 이렇게 멍청해요.
그러니까 세뇌 당하지 말고 그래야 돼. 더구나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뇌 한번 당하게 되면은 그 종교 지도자 새끼들한테 쪽쪽쪽쪽 다 빨리고 나중에는 그 저기 그 뭐야지 뭐 코카콜라 다 마시고 그러면 페트병처럼 찌그러 가지고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어 버린다고. 에휴, 우리가 그 뭐 저기 그 자주적이고 뭐 주체적이고 좀 주인 정신을 가지고 그게 주인 정신을 잠깐 가졌던 게 박정희 때 박정희 정권 때 주인 정신을 반짝 가지고 나머지 정권은 다 이제 뭐 백성들을 노예 가축으로 만들어 버렸지.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